정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혁신이죠. 그리고 국회가 또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선택과 자유시장 경제예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기여금까지 내면서 사업을 합니까? 면허 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모빌리티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참 타다 서비스를 애용했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편파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의견의 반대 의견이나 또 택시 업계의 의견도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그 의견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또 안타깝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비슷한 의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셨다면 또 아래 댓글창을 통해서 소통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일명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에 국회 문턱을 넘었죠. 통과가 됐어요. 그때 표결 결과를 봤더니 재석 의원 총 185명 중에서 찬성이 168명, 반대가 8명, 기권이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결이 된 거죠. 사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같은 경우에 지난달 19일에 법원으로부터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물론 1심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판단과는 또 상관없이 타다는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지금 놓인 겁니다. 국회는 이제 법 시행까지 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오히려 타다 측에서 그렇게까지 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을 보면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할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나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허용법이다.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를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진짜 시내에서 타다를 안 타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타다 타면서 관광 목적으로 타는 경우가 많으세요? 서울 투어 해야지 해서 타다 부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택시 타듯이 돈 조금 더 내고 타다를 부르는 거잖아요. 물론 공항이나 항만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그냥 시내에서 택시처럼 타다를 부르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 가지고 타다 허용법이다? 이건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타다 측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권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7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재탑승률이 80%를 넘는다고 해요. 한 90% 가까이 된다고들 하는데 택시보다 비싼 이 타다를 왜 굳이 불러서 탈까? 사실 택시보다 차량 수도 적기 때문에 잡힐 확률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타다로 먼저 한번 불러보고 호출을 했을 때 영 안 잡히면 그때서야 택시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보다 타다 서비스 이용료가 더 비싸기도 하고 물론 여러 명이 탈 때는 택시 2대 잡는 이 타다가 더 싸다라고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혼자 탈 때도 타다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굳이 돈을 더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까? 좋으니까. 편하고 쾌적하고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나올 때 또 문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면 디퓨저 있고 냄새 안 나고 의자도 뒤로 젖힐 수가 있고 기사님들은 정치 얘기로 말 안 걸고 이래저래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지도 않죠. 담배 냄새도 안 나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승차 거부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타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기사들도 승객을 태우고 나서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 거부를 당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 타다 서비스가 고객,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된 건데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이거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혁신이죠. 그리고 국회가 또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선택과 자유시장 경제예요. 근데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걸 이 두 당사자들이 무시하는 거죠. 타다 서비스가 그래서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현재 택시업계 안 좋아진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 택시 조합들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나 세력 그리고 표수
이것도 다 고려를 했겠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들다라는 택시업계 더 힘들게 만들 순 없으니까. 그리고 이 타다 서비스 때문에 워낙 택시업계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가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와 타다 서비스 측 그리고 택시 노조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할 때도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나 택시업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걸 가정한 상황으로 일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하다 보면 총선 앞두고 표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물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입법부와 사법부 분리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사법부에서는 타다가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놓고, 그러면 지금 서비스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입법부에서 갑자기 이걸 개정안을, 그러니까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뭐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생각을 하게 되고, 둘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의견이나 선택권이 전혀 없고 국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은 높아지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만한 불만들이나 욕들을 지금 들어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타다 측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타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안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죠. 타다 측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긴 했는데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하지 않을 거다라는 단독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도 일관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타다 입장에서 일말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한번 보죠. 지금 국토부가 허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타입은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서 손님을 태우는 운송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인가를 받은 택시 사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 렌트카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죠. 여기에 타다나 차차 같은 서비스가 포함이 된 거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회나 그리고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은 타다 허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그 조건이란 게 A타입으로 사업을 하려면 운송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서비스를 유지를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길까 말까 하는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인데 기여금까지 내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서비스, 모빌리티 사업들은 대부분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타트업이 해야 혁신과 함께 또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런 벤처 기업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기여금까지 내면서 사업을 합니까? 사실상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정부가 면허 총량제를 유지하면서 택시 감차 수요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택시가 없어지는 만큼만 그에 맞게 면허 쿼터를 A타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배분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서비스 확장도 못할 뿐더러 이 A타입에 뭐 타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있는 건데 이 업체들한테도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더 나눠 가져라, 이건 진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확장도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감차 수요가 한 9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900대 안에서 또 사업자들끼리 배분한다? 택도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B타입 말씀드릴게요. B타입은 카카오티와 같은 호출 기반의 플랫폼 택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택시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카카오티는 택시 면허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C타입은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중개해주는 반반 택시나 티맵 택시 같은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국토부가 허용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에 타다가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타다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펼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 말인즉슨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 그리고 카카오 택시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나 그냥 택시나 뭐 똑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유형들만 가능한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A타입 경우에는 너무나도 제약들도 많고, 스타트업이 A타입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제약도 많고 내야 될 돈도 많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를 그럼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는 이미 택시 23만 대 그리고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또 자본의 힘이죠. 그리고 택시 회사들까지 연이어 인수를 하면서 지금 택시 면허만 1000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최대 택시 가맹 사업자인 타고 솔루션즈도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허용하고 택시업계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런 사업이 카카오티처럼 가능한 건데요. 뭐 듣다 보면 감이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기존의 택시 가맹 사업자도 인수를 하고 택시 면허도 확보를 하고 택시도 사들이려면 대기업 아니면 사실상 못해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면허 총량하고 기여금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나라 모빌리티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혹여 있다 하더라도 그 빈틈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제약과 조건으로 아마 시작이 가능할 거예요. 힘들죠. 이럴 거면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나라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돈이 더 많은 대기업이거나, 뭐 물론 국토부에서는 기여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부터 얼마나 깎아줄지도 모르고, 기여금을 깎아줘서 설사 진짜 들어가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업들,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택시 노조의 반대에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허 총량제나 기여금을 지키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원래 하던 그 택시 사업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다 서비스를 잘 애용하던 사회용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 자리를 그 혁신적인 서비스가 대체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사업들은 좀 쇠퇴하거나 장차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택시가 차지하고 있는 그 견고함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다 서비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택시업계가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 우버도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은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택시 노조의 힘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다. 뭐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건 택시 안에서 택시의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지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시작하셨거나 안 그러면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요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저도 전해드리면서 안타깝네요. 어쨌거나 타다 서비스,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한 소식을 통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혹은 답답한 마음 같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